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휴식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선 국일제지는 먼저 대차 해지를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의 맨 서두에 대차의 해지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요. 오늘은 충남대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중점연구소 2개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교수신문에 올라온 6월 4일자 17시 53분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하고 또 하나는 어제 6월 4일 16시 46분에 세계 최초 고성능 그래핀과 구리를 배선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앞으로 그래핀하고의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 붙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국일 그래핀의 비전사 방식의 대면적 그래핀이 중심을 자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좀 더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기에 배선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전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래핀을 제조나 어떤 형성하는 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면적 그래핀이 있으면 구리와 연결하는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놓는다. 와이어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전자기기 제품 또는 반도체가 있게 되면 그것을 전원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건전지를 보게 되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밑둥이에 밋밋한 것이 있죠. 판판한 거. 그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극. 그것을 우리는 전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일렉트로드라고 그러죠. 그곳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건전지를 사용하듯이 그 건전지 대신에 반도체다. 그래핀으로 된 반도체다. 그러면 그 반도체든 무엇이든 간에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그래핀과 구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연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핀의 기본 화학적인, 물리적인, 광학적인 그러한 성질들이 잘못 구리와 그래핀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래핀의 고유한 그러한 성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와 기존의 그래핀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핀 구리 배선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그래핀을 형성한 forming이라든지 production 생산이라든지 어떤 증착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8공정이 있죠.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어지고 식강, 설계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심의 그래핀은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방식의 국일 그래핀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충남대학교의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대 총장 이신숙 총장은 그동안 연구중심 대학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한국연구재단은 2015년도에 지원을 윤순길 교수가 받아서 6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면적 그래핀을 티타늄 증착을 하면서 비전사 방식, 전사 방식의 하고는 다른 비무전사 방식으로 그래핀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특허도 나오고 미국 출원과 특허 등록도 이렇게 2건의 특허를 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2개 연구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에 해당이 됩니다.
충남대는 이번 2021년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 사업 중 우수한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대학 내 우수 연구 성과, 축적,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동물의 과학연구소 수의학과 이종수 교수, 나노공학연구소의 신소재 재료공학과의 윤순길 교수 등 2개 연구소가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신규 대학 중점 연구소는 33개가 최종 선정됐으며 연구수당 최대 9년간 총 63억 원, 그러니까 1년에 최대 7억 원, 7963 그렇죠. 대단히 큰 연구 자금이죠.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라고 그렇습니다. 공과대학의 나노공학연구소 연구 책임자는 윤순길 교수는 사물에너지용 융복합소재 개발 연구를 주제로 다양한 외부 자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중에너지 하베스터와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저장, 컨트롤할 수 있는 배터리를 결합함으로써 자체 에너지 생산과 관리가 가능한 사물에너지, 에너지 오브 싱스용 소재 및 통합소자 시스템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예정이다. 이건 역시 바탕이 비전사 그래핀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공간과 시간적 제한을 극복한 전 지구적인 에너지, 정보, 헬스케어, 전자제품에 활용 가능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는 연구산학부총장제 신설, 연구처 신설과 같이 그동안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실 중 하나로 이공학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2개 연구소가 선정됐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대학 연구기반 구축 등 연구중심 대학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선은 윤순길 교수가 그 2 연구소 중에 하나가 선정되었다는 것, 이런 것은 대부분 인지도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선 배정이 되죠.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대학의 중추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현재 윤 교수님은 충남대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위치에 계실 것이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일 그래핀의 사회이사인 윤순길 교수가 이와 같이 교수신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러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계 최초 고성능의 그래핀과 구리를 배선하는 와이어링하는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어제 6월 4일 날 발표됐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은 AI에너지연구센터 손명호 박사팀이 저온 합성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전극이죠. 그렇죠? 반도체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는 고성능 그래핀 구리 적층 배선 제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4일 밝혔습니다. 그래핀은 2004년부터 떴다 하면 세계 최초예요. 그래핀 저온 대면적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점점 그래핀 기반의 반도체나 또는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점점점 다른 여러 가지의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베이스가 되는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은 상용화 가능해야 되겠죠.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사공정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사공정은 고온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또 고품질이 되지 않고 또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핀 저온 대면적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핀은 전기, 화학적 특성이 우수해서 반도체 분야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물질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핀 구리 배선은 8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저압, 화학기상 증착법을 활용해서 구리 호일 위에 그래핀을 합성하고 구리 배선의 전사에 제작하지만 고온으로 인한 배선 기판이나 반도체의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이것만 이 사진만 보게 되면요. 밑에가 구리 기판 위에 그래핀 육각형의 그래핀을 형성 이렇게 증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그래핀이 있고요. 그거와 이 구리선을 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핀 구리 배선 사진, 배선의 성능평가 그래프라고 한국과학기술원연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제공한 것입니다. 저온의 화학기상 증착법의 플라즈마를 적용해 그래핀을 구리 배선에 직접 합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플라즈마의 높은 에너지로 그래핀의 물리적인 손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손명우 박사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벤젠이나 피리딘 등의 액상 탄소 소스를 그래핀 공정에 사용해서 400도 이하의 저온 상압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기판이나 반도체의 물리적 손상 없이 그래핀과 구리의 배선 제작에 성공했다. 또 알곤가스를 주입하는 정화 공정을 새롭게 개발해서 저온 합성 공정 시스템 내부의 오염 요소도 제거하고 저온 합성 그래핀의 저품질 문제도 잘 해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된 새 그래핀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기존과 비교해서 고품질의 타층 그래핀 합성과 전류 밀도, 평균 수명이 우수했다라고 밝혔네요. 연구팀은 반도체 소자의 상용화에 걸림돌이던 고온 합성 공정을 저온 합성 공정, 반도체에 적용하려면 최소한 450도 이하에서 공정을 해야 되고요. 대체하고 동시에 반도체 표면에 직접 그래핀 구리 적층 배선을 적용, 배선 일체형 반도체 제품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 베이스를 하게 되면 대면적 그래핀은 또 밴드갭을 이루고 있어야 반도체로서 적용이 가능하겠죠. 연구팀은 또 일체형 반도체 사업화가 가능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전력 반도체 마이크로칩 적회로 분야에서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한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고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손명호 박사는 저온 합성 공정의 그래핀 구리 적층 배선 제작 기술로 반도체 성능 등이 개선됨에 따라 그래핀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반도체와 전자소재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효율 배터리 음극재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국일 그래핀의 윤순길 교수는 지금부터 3, 4년 전에 이미 이러한 연구들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태양전극이라든지 그러면 TFT에 대한 2월 달에 그 특허의 대한민국의 특허의 등록은 모든 것을 벌써 다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성남 PM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회사가 더욱더 급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연구하는 곳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래핀 기반의 반도체 역시도 이렇게 그래핀과 구리를 저온 증착을 하면서 배선 일체형, 배선 와이어 선을 연결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걸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여러 공정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방식의 국일 그래핀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어느 구독자님께서
이 부분하고 국일 그래핀과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그래핀의 증착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그래핀과 구리를 아무 문제 없이 오염 없이 그리고 그래핀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성질에 손상이 없이 구리와 배선을 와이어링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밤에 200포인트 나스닥 1.47%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고객예탁금도 65조 8천억 원 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은 237.50포인트 1.7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일제지는 이틀 동안 이렇게 바닥권에 머물렀고 이제 외국인은 더 이상의 물론 어느 정도는 출회될 수도 있지만 현재 외국인의 보유 물량은 470만 주 정도가 되죠. 대략 안에 400 어느 정도인가요? 국일 제지를 보게 되면 476만 주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역시 460여만 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팔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죠. 기업에 이렇게 조금 전에 봤듯이 윤순길 교수의 원천 발명가 윤순길 교수의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받은 또는 국제 기준의 SCI급의 영어로 쓰는 그러한 논문들 학회에서 발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20년 8월에 국책과제로 선정된 그래핀 비전사 방식 그래핀 기반의 적외선 센서. 적외선 센서는 과연 어디에 이용될 것인가? 저희 식구님들 중에서 송선용 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래핀 기반 적외선 센서가 어디에 활용되는가를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다음 주 정도나 내일 일요일에는 저갓집에 장인 어르신께서는 90세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90세가 되시는 이제 그분께서는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그러니 90세가 되죠. 군생활을 40여 년간 이상을 하신 분인데 지금도 90세이시지만 교회에서 실버 성가대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잠깐에 이렇게 또 쓰러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건강을 하지만 내일에는 생신이고 하셔서 잠시 어딘가를 다녀와야 될 것 같고 해서 어쨌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미승시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외국인 물량의 작전들 이렇게 의도적인 하락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럼에도 더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어쨌건 미래를 향한 엘도라도를 향한 국일 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